어머님께서 100일 넘게 저희 집에 매일 오셔서 아기 목욕시키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저는 어머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아기 목욕만 시켜주셨습니다. 목욕도 사실 제가 혼자 시켰다면 더 빨리 수월하게 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고 아이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저와 수다를 떨고 싶어서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신생아를 돌보면서 어머님 말동무를 해드리고 어머님께 드릴 커피, 간식, 과일을 내드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 뒤로 포대기를 얻고 설거지하며 뒤에 계신 어머님이 말 거는 통에 그거 응대해 드린다고 목이 빠질 것 같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네요. 어머님은 점점 제가 편해지셨는지 제 살림을 다 열어보셨고 냉장고는 물론 이불장, 옷장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하나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낮잠을 다 자고 일어나면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곤 했습니다. 신생아 키우면서 잠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변화에 감정 기복이 심할 때인데 매일 어머님께서 아무 때나 오셔서 최소 3-4시간씩 있다 가시니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도 어머님의 상처되는 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빨래를 넣니? 야, 요즘 애들은 무식해서 인터넷 내용만 믿는단다.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너희들보다 모르겠니? 인터넷 그거 믿을 거 못돼. 네가 아기 앉는 법을 몰라서 손목이 나갔구나. 또 제가 어렸을 적 중이염에 걸렸었다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너네 부모님이 아기 목욕시키는 법을 몰라서 그랬네 등등.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셔서 그런 거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일기장에만 털어놓고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고 키워주신 분이니 잘 지내보고 싶어서 심한 말을 들어도 항상 웃어 넘기고 오히려 비위를 맞춰드리는 대답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정신적인 건강 상태는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하도 혼나서 제가 정말 부족한 엄마 같고 살림도 못하는 못난 여자 같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아프면 아이 걱정보다 어머니께 한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하는 마음부터 들었고 제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걸 자꾸 어머님께 증명해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이 사진과 영상도 자주 보내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전화하셔서 애를 너무 춥게 입혔다. 그렇게 입히지 마라. 너는 하여튼 어쩌고 라는 식의 대답 또는 무대답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지쳤고 어머님의 무안 주는 말, 잔소리, 훈계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점점 만남이 꺼려졌습니다. 특히 남편 없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거리시는데 처음에는 남편 앞에 사람 모습이 다른 게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어머님이 제게 너무 화내셔서 주변에서 쳐다봤던 적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 앞에서도 어머님이 제게 너무 무안을 주셔서 나중에 그분이 제게 힘들었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점점 마음의 문이 닫혔고 작년부터는 어머님께 아이도 맡기기 싫어서 육아휴직도 하고 어머님과의 연락과 만남의 빈도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1시간 거리의 타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는데 어머님께서 단지 구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단지가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어 저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동은 25평 같아 보인다. 저기 구경하는 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며 산책하시면서 어머님이 살고 싶은 동들을 쭉 훑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살고 싶은 동?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겨우 해방된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다시 올가미에 걸려 들어간 느낌이고, 가시고 나서 생각을 곱씹을수록 옛날 기억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며 가슴이 정말 턱 막히면서 손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문제는 제 편이어야 하는 남편이 제 심정을 하나도 몰라줍니다. 평소에 제가 어머님 말투에 대해 얘기를 하면 원래 엄마 말투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앞에서 하소연을 하면 표정부터 냉정하고 무서워져서 어느 날부턴가 저도 더 이상 시시콜콜 얘기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시댁 근처에 살게 된다니 이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저도 독립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이상 어머님의 간섭과 모진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댁이 이사를 오게 된다면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아이 학교 시간마다 오셔서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도 거침없이 하실 테고, 제 아이도 제 마음대로 못 키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럼 우리 엄마 또 울고불고 할 텐데 어떻게 이사 오지 말라고 말해 라고 하네요. 남편은 저보다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만 있는 것 같아 정말 서운하고 솔직히 절망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어머님이 목욕시키러 매일 오시던 시절에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막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울고 꽤 오래 삐지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로는 저희 집에 안 오셨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희 맞벌이 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셔서 그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어머님께 아무 소리 못했던 것도 있고, 제 성격상 싫은 소리 못하는 것도 있고, 어머님은 싫어하는 마음 남편이 나서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성격이 못나서 그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배은망덕한 거라면 다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까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 편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슬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댓글 부탁드릴게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제가 일하면서부터 어머님께서 아이가 하원하면 저희 집에서 쭉 혼자 봐주셨습니다. 그러다 전염병 이후 제가 재택을 하면서부터 아이 어머님 집에서 아이를 하원 후 봐주셨고요. 그 부분은 정말 감사했고, 전염병 이후로는 훨씬 덜 마주치고 저희 집 살림 참견 못하시니 그나마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단지로 이사 오시게 된다면 시터님을 쓴다고 했을 때 아마 못 쓰게 하고 시어머님이 보신다고 하실 듯 해요. 어머님이 오히려 아이 봐주시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게 분명하겠죠? 좀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한 달 한 번 정도만 남편 있을 때 만나면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동네에서 수시로 더 만날 걸 생각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남편에게 대화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혼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최종.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사를 따라오겠다 하셔서 힘들다고 했던 며느리예요. 직설적이고 간섭하면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 덕에 활달한 성격이었던 제가 정말 무기력해지고 성격이 어둡게 바뀌고 있더군요. 이 글을 쓰고 나서도 남편과는 대화도 잘 안되고 몸과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자주 들었죠. 그렇게 심각성을 알게 된 동생이 상담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이혼해서 벗어나라고 조언해줘서 오열한 적도 있었네요.
그러다 고민 끝에 먼저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방관자였던 남편이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소연할 때는 귓등으로 듣던 남편이 제3자가 이야기하니 듣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무서워서 말대답 한번 못하고 수긍만 하던 제가 제 생각 또박또박 말하고 전 어머니랑 안 맞아서 가까이 살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사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냈다가 울다가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흉보고 영 끝내 만에 등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처럼 호구짓 안 당하니 이제 며느리 잡는 행동은 안 하시네요. 그리고 사진, 영상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그 속에서 제 탓할 건 없나 아주 매의 눈을 하시고 보시는 것 같아 안 보내드린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영상통화도 일부러 무음을 하고 안 받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 고부 갈등으로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요절할 것 같으니 이혼하고 싶어. 네 몸, 네 마음 편하고자 나를 외면하고 툭하면 엄마가 마음이 여려서 엄마가 있다는 소리 할 거면 엄마 품 안에서 살아 보내줄게. 나는 앞으로 남은 40에서 50년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새 삶을 사는 게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 얘기를 하고 나니 그 이후로는 무조건 제 편입니다. 이혼 당하고 호라비로 살게 될까 무서웠나 봐요. 용기 내서 터뜨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절대 시어머니가 간섭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고 저도 전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고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힘들 때마다 이 글을 보며 힘을 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제일 심각한 건 순이가 제대로 된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이 밑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시어머니가 순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수말이만 할 뿐 본인이 못된 며느리인지 자신이 잘못한 건지 알고 싶다며 글을 쓰다니요. 남편 옹호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남편은 저리 행동 안 합니다. 순이의 소심한 대응에 순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 무기력한 상태로 정신적 학대를 받게 될 겁니다. 제발 그리 살지 마세요. 내 자식 문제는 부모인 순이와 남편의 몫입니다. 이혼을 불사르시더라도 같은 곳에 사는 건 피하세요. 남편이 나 몰라라 한다면 남편은 쓰레기입니다. 지 마누라를 존중은커녕 힘들다 하는데도 회피하고 어머니 심기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건 이미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자식만 생각하세요. 무시당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자식은 불행할 것이고 할머니가 서열 1위란 걸 알아 할머니 편에서 서서 순이를 무시할 게 뻔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자식은 엄마가 지키세요. 강해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